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 시장을 보면 재밌죠. 요즘에 연준을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고, 제가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캐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캐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FED도, SEC도. 자, 이게 팩트라고 이제 전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와중에 문제가 터지면 구제금융한다. 그래서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위한 긴급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이제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 구조계획에는 국유와 채권 보유자 손실이 포함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었고,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뉴스가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 이게 결렬된다는 얘기 있죠. 이게 결렬된다는 뉴스가 순간적으로 쓱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 뉴스가 나왔어요. UBS 그룹 20억 달러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 제안서 2배로 늘려. 그래서 결정적으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2빌리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예, 공식적으로 인수합니다. 자, 어쨌건 이 위기라는 어떤 그 수면 위가 있으면 수면 아래로 예,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건 이렇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에코프로 BM인가? 하는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한참 이제 주식시장에서 엄청 뜨거웠던 주식이 있어요. 막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뉴스를 막 던져요. 호재 뉴스를 막 던져요. 예? 떡상 더가나 막 이런 뉴스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뉴스를 딱 던진 거예요. 에코프로 이거 다 이게 음모론 같나요? 이런 것들이? 예. 이미 다 설계돼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식 가격은 안 봐도 훤해. 그럼 중간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또 통수를 당한 거고. 위믹스, 파이코인 비슷비슷한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은 기술 및 금과 같은 전통적인 부문을 능가하는 현재까지의 수익률 및 위험 조정 성과에서 최고의 투자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긴 했던 거는 페이크고 진실은 지금 하는 얘기라는 거죠. JP모건도 똑같은 거고. 이들이 누구보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향후에 가상자산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에콰도르 지진 사상자 확대 최소 14명 사망 페루서도 1명 숨져. 이거 별로 사망 안 했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별것도 아니게. 근데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부동산 패러다임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 업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보실 분이 있겠지만, 자, 어쨌건 저쨌건 에콰도르가 여기 근방이에요. 남미예요. 자, 가장 위험한 게 어디 지역이냐면 일본하고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5년 이내, 짧으면 5년 이내, 길면은 10년 이내 기존에 없었던 지진이 발생한다. 거기다가 가장 위험한 데가 여기예요. 여기. 북미의 여기 서부 쪽에 미국이죠, 여기. 경제의 중심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촉이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를 할 것이고 그냥 그러려니 발등에 막상 불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건 저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근방에서 이제 불의 고리가 서서히 여기저기서 이제 진동하는 거는 사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산의 이동을 부동산에 집중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비물리적인 가상자산의 비중을 점점 늘려놓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불의 고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여튼 미국의 이쪽 근방 서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이제 생각을 좀 고심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낙농가 평균 부채가 5억 원, 빚 문제가 가장 고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낙농가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급 능력이 계속, 자급 비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향하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농부들이 계속 파산을 해서,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 업에, 농업이나 이 낙농업, 뭐 축산업 이런 데 뛰어들질 않으니까 힘들고 막 이러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가면 특정 국가들이 자원의 무기화를 분명히 할 텐데 거기서 어떻게 될지, 특정 국가가 어딘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특정 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이냐 아니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오페크와 브릭스 국가들이냐. 특정 국가는 이들 국가가 아니라 이들 국가가 될 확률이 높죠. 네. 자, 올 종부세 부담 20% 이상 줄 듯, 뭐 마레푸드 뭐 세금 숨통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이 정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이 얼마나 발휘돼서 부동산이 붕 하고 다시 올라갈까요? 떨어진 것을 얼마만큼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것도 미 국채 내다 파는 중국 6개월 새 800억 달러. 800억 불. 순매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미 국채 보유 12년 만에 최저, 안전자산 금 보유량 늘려, 뭐 요런 얘기. 금을 실제로 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뭐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채권도 지속적으로 지금 판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일본도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달러는 어떻게 될지, 달러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다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더 많이 풀고 뭐 이런 상황? 아니면 그 반대로 금리를 인상해서 강달러를 만들어서 신흥국을 조진다? 국채를 계속 내다 파는데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필요가 없어지는 시절이 오는데, 이게 의미가, 이 과거 공식의 패러다임이 깨져버린 거죠. 이거 의미 없어요. 미국은 경찰 국가에서 경찰 국가가 아닌 곳으로 서서히 지금 백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로 중국이 나서기 시작을 한 거고. 어쨌건 제가 과거 2018년부터 주장했던 일이 지진도 그렇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해제라는 의미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유튜브 영상에서 제 주관을 필 뿐입니다. 코인에 관한 것도 제가 언급했던 것들, 거기서 수익을 찾든 수익을 못 찾든 그거는 개인의 운명이에요. 강조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건 뭐 저는 팔자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국가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니까. 어쨌든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투자한 코인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ETF 승인이 나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과 미국에 관한 이런 얘기들도 지금은 오락오락 하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아마 중심이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